안녕하세요. 자바 자료 구조 1일차 수업입니다. 먼저 강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변정현이고요. 네,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은 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참고하는 강의 참고 도서입니다. 두 권이 있는데요. 우선 자바와 함께하는 자료구조의 이해, 생능출판사에서 201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첫 번째 표지고요. 두 번째는 쉽게 배우는 자료구조 위드 자바. 올해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입니다. 두 번째 표지가 되겠고요. 자바 자료구조 실습 환경은 이클립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 날이죠. 강의 개요와 자료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날에는요. 자바의 기초. 우리가 자료 구조를 자바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바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자바의 실습 환경, 즉 이클립스 환경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3일차부터는요, 본격적인 자료 구조의 내용에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역시 이클립스를 이용을 해서 예제, 실습을 병행을 하겠습니다. 4일차에는 스택과 큐 역시 예제, 실습을 할 것이고요. 5일차에는 트리에 대해서 다룹니다. 6일차는 탐색 트리. 그 다음은 우선순위 Q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서의 이 Q라는 자료 구조에 우선순위를 부여를 한 것이 우선순위 Q입니다. 그리고 8일차에는요. 해시 테이블, 9일차에는 정렬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여러 가지 정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11차에는 그래프 관련해서 역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 구조 내용을 다루고요. 동시에 예제를 이클립스로 실습을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구조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구조 소개 내용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쉽게 배우는 자료 구조 위드 자바 이 강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레퍼런스와 슬라이드 그려주시고요. 우선 자료 구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죠. 자료를 저장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통칭해서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자료 구조 적용 전 왼쪽 그림 책이 아무렇게나 쌓여져 있죠. 자료 구조 적용 후에는 저장하고 조직하고 여기는 색인을 인덱스, 색인을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이 왼쪽 그림이 자료 구조 적용 전의 그림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은 자료 구조 적용 후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저장, 조직, 관리하는 방법을 통틀어서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자료 구조란 문제 해결에 사용할 부품도 역시 자료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구조,
부품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려면 건축 재료가 필요하고요. 또한 구조 모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철근, 시멘트, 광화유리, 벽돌, 네, 이러한 것이 건축 재료에 해당이 되고, 샤시, 철골, 거푸집, 배수 구조 등등이 구조 모듈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프로그래밍과 문제 해결도에 이러한 내용을 매칭을 시켜보면은요,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구조 모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정수인지 실수인지 문자열인지 어떤 데이터를 담을 변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어떤 모듈에 어떤 구조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할 것인가 리스트가 있고요. 스택, 큐, 우선순위 큐, 검색 트리, 해시 테이블, 그래프 우리가 자료 구조를 다루면서 모두 다루게 될 그러한 자료 구조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자료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건축물을 만들 때 그 구조 모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자료 구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료 구조란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도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구조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데요. 이 못지않게 생각하는 방법 훈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논리의 골격이 구성되는 방법, 스타일, 이러한 내용 또한 자료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으로는요, 그 자료 구조는 앞에서 소개한 리스트, 스택, 큐, 힙, 검색 트리, 해시 테이블, 그래프, 이러한 자료 구조가 있고요. 생각하는 방법, 이러한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죄기적으로 구현을 할 것인가, 추상화 기법을 이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것인가, 그래프 관련해서 구현을 할 것인가. 이러한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바로 생각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료 구조는 그 자료 구조 자체 못지않게 생각하는 방법 훈련, 즉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 자료 구조, 이 커리큘럼 상에서요. 자료 구조라는 과목이 여기 있습니다. 자료 구조를 배우기 전에는요. 프로그래밍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프로그래밍 언어, C라든가 C++, 파이썬도 있겠고요. 자바도 있겠죠.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먼저 배우고 난 후에 자료 구조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과 자료 구조 배우기 전에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이름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래밍과 자료 구조를 배우기 전에 기초 수학을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산수학이라는 과목명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학 수학이라든가 기초 수학이라든가 이러한 기본 기초 수학을 배우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자료 구조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3, 4학년 때 알고리즘이라는 수업을 배울 것입니다. 알고리즘 수업에서는요. 자료 구조 내용을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료 구조를 미리 알고 있어야만 이 알고리즘 수업을 듣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프로그래밍을 이수한 다음에 화살표가 바로 알고리즘으로 향해 있죠. 왜냐하면 알고리즘 과목 자체에 자료 구조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요, 프로그래밍 언어, 그 다음에 자료 구조, 그 다음에 알고리즘, 네, 이러한 순서로 네, 커리큘럼을 이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자료 구조에 대한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네, 배열이죠. 배열. 그 배열끼리 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원소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연결 리스트라고 합니다.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고요. 배열이 2차원 이상이다. 이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차원 배열, 곧 행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차원 배열은 곧 행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배열은 역시 자료 구조에 해당이 되는데요. 배열을 어레이라고 하죠. 그런데 행렬은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택이 있고요. 스택. 네, 스택은 우리가 호떡 쌓듯이 호떡, 차곡차곡 호떡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리고 호떡을 먹을 때는 가장 위에 있는 호떡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호떡을 다시 쌓을 때는요, 맨 위에다가 다시 한번 차곡차곡 호떡을 쌓게 되는 거죠. 이러한 스택 자료 구조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을 푸시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화살표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게 됩니다. 반면에 가장 위에 있는 데이터를 꺼낼 때, 삭제할 때 이것을 우리는 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푸시, 꺼낼 때는 팝이라고 합니다. 즉 한쪽 방향으로 데이터를 밀어 넣거나 한쪽 방향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 이런 구조를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리포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last in, first out. 네, 스택 구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리포. 반면에 Q는 FIFO입니다. first in, first out. 가장 먼저 들어간 게 가장 먼저 나간다라는 뜻이죠. 네, 이러한 Q에서 9라는 데이터가 가장 먼저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네, 프론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2가 레어라는 거죠. 네, first in, first out. FIFO 구조를 갖는 게 바로 Q입니다. 그 다음은 그래프가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 날에 배우게 될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프. 네, 여기 트리가 있죠. 트리. 가장 위에 루트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해요. 노드. 네, 이러한 최상위 노드를 루트라고 하고 그 루트 안에는 아래에 자식이 있죠. 그 자식들 노드에는 또 다른 자식들 노드가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식이 없는 이러한 노드를 말단 노드 혹은 단말 노드, 터미널 노드라고 합니다. 자식이 없죠. 네, 이러한 트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한 것을 그 우선순위 Q, 즉 최대 힙이라고도 있습니다. 최대 힙. 우선순위 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최대 힙입니다. 역시 트리를 이용을 해서 네, 구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여기 행렬을 제외를 하고요. 이러한 모든 자료 구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네,
자료 구조 관련 클래스를 모아둔 자바의 컬렉션 패키지입니다. 이 컬렉션은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 인터페이스 아래에 셋이 있고요. 리스트, 큐, 네, 여기 솔티드 셋, 그다음에 뭐 데큐 등등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앱스트랙 컬렉션, 앱스트랙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밑에는 네, 클래스가 있죠. 네, 트리셋이라는 클래스와 여기 링크드 리스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어레이 리스트, 벡터, 이 프라이어티 큐, 이게 바로 우선순위 큐인데 역시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택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벡터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네, 구현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그 화살표 방향, 네, 상속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상속. 즉, 앱스트랙셋이라고 하는 이러한 앱스트랙 클래스를 트리셋이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구조 관련 클래스를 모아둔 자바의 컬렉션 패키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그 리스트라든가 스택이라든가 큐를 선형 자료 구조라고 하고요. 검색 트리도 이중 검색 트리가 있고 균형 검색 트리가 있습니다. 검색 트리와 해시 테이블을 네, 새긴 자료 구조. 여기서 새긴이라는 뜻은 인덱스라는 뜻입니다. 인덱스. 네, 우선순위 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힙이 있다고 했었죠. 힙도 최소 힙이 있고 최대 힙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료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앞에서 이러한 그래프 네, 이러한 그 하나하나를 얘를 정점이라고 하거든요. 정점과 정점 사이에 그 선분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정점과 정점 사이에 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래프를 관계 처리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